2012년에 문과 전공의 친구랑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에서 인간을 제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내기를 했어요. 2012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문돌이 친구는 인간의 감정이라던가 창의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계가 잡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저를 포함한 공돌이 2명은 인간이 사랑하고 느끼는 것조차 정기적인 자극인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서 20년 뒤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걸자고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 만에 지금 문돌이 친구는 돈 100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미 화가라는 직업 자체가 인공지능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올해 발표된 다리2부터 시작해서 노벨 AI까지 인공지능의 그림 실력은 미대 수준을 초월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10년 뒤에는 독창적인 화풍을 가진 초특급 화가 수준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지도 모르죠. 놀라운 점은 학계에서든 아니면 기업에서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2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기업인데 오픈 AI가 만든 거예요. 노벨 AI요? 만화풍에 특화되어 있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야자를 AI가 그리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죠. 하지만 오픈 AI는 창립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이고 노벨 AI는 오픈 AI보다도 매우 작은 영세한 스타트업이에요. 진짜들, 그러니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골리앗들은 아직 우리한테 본인들의 작품을 100%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이를테면 구글은 획기적인 AI 비디오 메이커 이마젠 비디오랑 페니카라는 걸 공개를 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건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맛만 보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들이 바로 굉장한 특이점 혹은 게임 체인저가 된 순간일지도 몰라요. 많은 직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세기 초에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인데 방직기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올라가자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가져가게 되었고, 일자리를 빼앗겨 분노를 느낀 노동자들은 기계를 막 부수면서 투쟁을 했어요. 러다이트 운동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지금 화가라던가 만화가라던가 음악가라던가 아나운서, 생산직 등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생계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생계 위협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인류의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요. 2022년 워싱턴대, 뉴욕대, 존스 홉킨스대 연구진들은 AI 분야 과학자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아이카이브에 공개했어요. 73% 연구자들이 AI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이미 예측을 한 바죠. 그런데 무려 36%의 연구자들은 AI가 이번 세기에 핵전쟁 수준의 대재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어요.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금세기의 최소 핵전쟁급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은 그럴듯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핵전쟁급 재앙을 일으킨다는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앙일지는 설문조사에서 묻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무기에다가 AI를 결합한 방식이 인류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봤어요.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언맨 1을 보면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슈트는 순식간에 테러리스트들을 분석해버리고 테러리스트만 총살해버립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적들을 판별하고 최적의 전투 방법 및 VIP들의 암살 방법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인류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특정 분야의 임무만 잘 수행하는 제한적인 인공지능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인공지능을 두고 우리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인공지능 연구의 주요 목표죠. 예를 들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는 스타크래프트2용 인공지능도 개발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스타2를 엄청나게 잘하지만 롤은 잘 못해요. 스타2용 인공지능으로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타2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롤도 잘할 가능성이 높죠. 인공지능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스타2만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어떤 게임도 다 잘하는 인공지능 개발이 딥마인드의 목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초인공지능입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도래하면 인간이 초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36%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을 이끄는 진보를 시위라던가 윤리강령 혹은 규제로는 거스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미 공장은 기계가 점령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직업들을 장악을 할 것이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급이나 받아먹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상류층들은 그다지 인도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상류층들은 일반 대중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출난 기술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상류층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상류층들은 일반 대중들을 그럴싸하게 조련을 할 것이고 대중들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높은 분께서는 제가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앞으로 상류층들은 적당히 뭐 대중들한테는 행복주택 같은 거 주면서 좁은 데 살라고 할 것이고 대중들 중에서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관리자로 뽑아서 앉혀놓고 대우를 해주면 대중들은 관리자가 되려고 서로 싸우고 안달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제가 뭐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을 듣고 일리가 없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인공지능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림을 그려주는 AI 등 많은 기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고 그런 느낌을 받지만 또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아마 오픈 AI도 노벨 AI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라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왜냐면 기업의 제1 목표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아마 미래에도 기술의 발전 덕에 우리는 편할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우리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류층 분들께서 대중들이 편하게 놀고 또 쉬는 것을 흐뭇하게 잘 쉬고 있구나 하면서 바라보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로마 귀족들은 노예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도록 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내가 귀족이라도 아래 사람들이 편하게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공룡들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리는 일개 스타트업들이 만든 결과물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진짜들은 그들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몰락하게 될까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을 약간 더 강조드리면서 스티븐 호킹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But I think the development of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